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게는 일반 주민은 평생 가까이 가보기조차 어려운 특별한 공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최고 지도자 전용 시설을 흔히 특각이라고 부릅니다. 바닷가와 산속, 호숫가처럼 외부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높은 담장과 철조망, 감시초소 그리고 무장 경비병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실제로 13년 동안 지켰다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 일가를 경호하는 친위부대로 알려진 974부대 출신 강진 씨입니다. 그는 북한을 탈출한 뒤 자신이 근무했던 원산과 창성, 정방산 등 여러 특각의 위치와 경비 방식, 974부대의 훈련과 생활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지목한 장소들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주변과 확연히 구별되는 대규모 시설들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철조망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왜 별장 하나를 지키는데 수천 명의 경호병력이 필요하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김정은은 왜 전국 곳곳에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개된 위성 자료와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실제 974부대 출신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밀스러운 특각과 경호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74부대가 어떤 조직인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경호 체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몇 명의 보디가드 수준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가족을 보호하는 여러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도 다릅니다. 그 가운데 974부대는 최고 지도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고 집무실과 특가 같은 핵심 시설을 지키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탄 검은색 차량 주변을 여러 명의 경호원이 뛰어서 따라가는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이른바 조깅 경호원들입니다. BBC가 취재한 974부대 출신 강진 씨와 북한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차량을 둘러싸고 달렸던 경호원들이 974부대의 근접 경호요원들이었습니다. 974부대 출신이라는 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부대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일반 북한군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신병들은 사격과 격술, 경호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대에 들어간 뒤에도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보초근무뿐 아니라 정신교육과 사격, 격술훈련 등이 반복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격 성적이 좋지 않으면 무거운 모래배낭을 메고 달린 뒤 다시 사격해야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대인 만큼 충성도와 신원 역시 중요하게 평가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74부대의 가장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철저한 비밀 유지였습니다. 강 씨는 장기간 복무하면서 가족과 자유롭게 접촉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외부와 접촉하면 자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경호했는지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선발된 병사들이 지키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대표적인 장소가 원산 특각입니다. 강원도 원산은 김정은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바다와 가까운 이곳에는 김 씨 일가가 사용하는 대규모 전용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돼 왔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해안선을 따라 여러 건물과 부두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흔히 원산 별장 또는 원산 특각이라고 부릅니다. 강 씨는 자신이 실제 이곳에서 경호 업무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원산 특각을 지키는 974부대 병력만 약 2,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별장 하나를 지키기 위해 2,500명이라는 숫자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북한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가 아니라 전직 경호부대원의 증언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증언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경비 방식입니다. 김정은이 특각에 머무를 경우 경호원들이 약 25m 간격으로 배치됐고
김정은이 없을 때에도 약 50m 간격으로 경비를 유지했다고 강 씨는 설명했습니다. 즉, 최고 지도자가 없는 순간에도 별장은 계속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특각 자체가 최고 지도자의 생활 공간인 동시에 국가 최고 기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 특각에는 육지에서의 침투만 대비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강 씨는 외부인이 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수복을 입은 경호원이 물속에서 경비를 서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육지에는 철조망과 경비병, 높은 곳에는 감시초소, 바다에는 해상경비, 별장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겹의 방어선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원산 특각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생활 모습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의 증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은 2013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드먼은 원산에서 김정은과 요트를 타고 제트스키를 즐겼던 경험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도 원산 특각 주변에는 부두와 여러 시설이 확인됩니다. BBC 취재에서는 원산 특각에 여러 채의 별장이 모여 있고 유람선과 요트, 제트스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의 생활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특각은 원산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974부대 출신 강 씨는 자신이 13년 동안 원산과 창성, 정방산 등을 포함한 4곳의 특각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에는 김 씨 일가가 사용할 수 있는 특각이 전국 여러 지역에 존재한다는 분석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BBC 취재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들의 설명에서는 그 숫자를 약 20곳에서 30곳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과 원산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최고 지도자, 전용 시설로 분석되는 대규모 단지가 위성사진으로 관찰돼 왔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히 특이한 장소가 창성 특각입니다. 평안북도 창성군은 중국과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압록강과 수풍호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강 씨는 창성 특각에서 약 7년 동안 근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곳은 원산보다 더 많은 약 3,000명의 병력이 경호했다고 합니다. 창성 특각이 주목받는 이유는 위치 때문입니다. 중국 국경과 매우 가깝습니다. 강 씨는 유사시 수풍호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창성 특각이 단순한 휴양시설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활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시설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실제 비상사태에서 이곳을 탈출시설로 사용하도록 계획했다는 북한의 공식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각의 위치와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분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다른 장소는 황해북도 사리원 인근 정방산 특각입니다. 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정방산 특각 역시 매우 강력한 경비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1선과 2선으로 나뉜 경호라인이 존재했고 여러 잠복 초소와 보초소가 배치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1선 경호라인에만 100명이 넘는 병력이 배치됐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내놓았습니다. 특각 내부에는 최고 지도자의 집무 공간뿐 아니라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도 마련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특각은 단순히 김정은이 휴가를 보내는 별장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는 국가 전체의 권력이 집중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있든 국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정일 역시 평양을 벗어나 지방 특각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업무를 처리했다는 탈북민 증언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특각에는 단순히 침실과 휴양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과 경호시설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에서 특각을 바라볼 때
단순한 호화별장이 아니라 이동식 권력 중심지와 비슷한 기능까지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특각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특각 주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활동이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의 구체적인 위치를 항상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의 지형과 위성 사진을 비교하면서 발사 지점을 추적하는 분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 일가의 특각이 위치한 지역 주변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별장에 머물면서 미사일 시험을 직접 참관하기 편하도록 장소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사일 시험이 특각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건 역시 개별 발사 지점에 따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각 내부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김정은의 비밀별장 내부에 지하터널과 핵전쟁용 벙커, 탈출 통로와 엄청난 규모의 비밀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특각 내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지상에 있는 건물과 도로, 부두와 경계시설 일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건물 내부나 지하 공간까지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모두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전직 경호부대원의 증언과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시설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강 씨의 증언이 관심을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특각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BBC가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지역을 확인했을 때 주변 건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대규모 시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증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장소와 시설의 존재 일부를 다른 자료로 비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위성사진이 강 씨가 말한 모든 세부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500명의 경호원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위성사진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25m마다 배치됐는지도 위성사진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위치에 실제로 대규모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언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강력한 경호가 필요한 것일까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단순한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노동당과 군, 국가기구의 최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단순히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권력 승계와 군 지휘체계, 핵무기 통제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신변안전 자체가 체제 안보와 직결됩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공개 행사에서는 여러 단계의 경호가 관찰됩니다. 방문 장소를 미리 통제하고 주변을 확인합니다. 행사장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됩니다. 김정은 가까이에는 근접 경호요원이 위치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여러 대의 차량과 경호 인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차량 옆을 뛰었던 경호원들은 이 경호 체계를 전 세계가 직접 목격한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의 경호 체계에 또 다른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 정보를 보면 김정은의 경호와 호위를 담당하는 핵심 조직 책임자 상당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과 가족을 경호하는 노동당 호위처 책임자가 바뀌었고 해외 방문과 외부 행사를 담당하는 경위국 책임자도 교체됐습니다. 호위사령부 책임자 역시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만으로 김정은에게 구체적인 암살 위협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교체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경호 조직을 얼마나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김정은의 경호는 해외 순방에서도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호원들이 김정은이 사용하는 공간을 직접 점검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이 타는 차량 주변을 여러 겹으로 보호하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보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각의 경우는 공식 행사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식 행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반면 특각은 24시간 보호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없을 때도 시설을 지켜야 합니다. 내부에 누군가 침입해 장비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갑자기 방문하더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강 씨가 김정은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비가 계속됐다고 증언한 이유도 이런 특각의 성격과 연결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병사들 자신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강 씨는 974부대에서 13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부대라는 자부심과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가 있었지만 그 대가로 개인의 자유는 크게 제한됐다고 회상했습니다. 외부와 자유롭게 접촉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과 경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외부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지만 동시에 일반 사회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974부대가 다른 북한군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각을 지키는 병사는 자신이 보호하는 공간에서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는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언제 오는지, 어떤 차량이 들어오는지, 누가 함께 방문하는지, 어떤 물자가 공급되는지,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지,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북한에서는 최고급 기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원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경호 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974부대 출신 탈북민의 증언이 주목받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은 특각의 철조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군인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외국 언론은 더더욱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철조망 안쪽의 일부 이야기가 외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특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20여 곳을 이야기하고 위성사진 전문가들은 약 30곳 규모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몇 채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평양뿐 아니라 원산과 창성 등 북한, 여러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설들이 단순한 휴양지인지 비상시 지휘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장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모든 시설을 실제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도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산은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알려져 있고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이 지역을 자주 찾는 것으로 분석돼 왔습니다. 바다와 휴양시설이 있고 대규모 특각단지가 존재합니다. 과거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과 시간을 보냈던 곳도 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한동안 보이지 않을 때마다 원산, 체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원산 특각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정확한 위치는 철저하게 통제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비밀별장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초호화 시설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장 하나를 둘러싸고 만들어진 거대한 보안 체계입니다. 철조망이 있습니다.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경비선이 존재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상 침투까지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이 특정 특각을 보호했다는 전직 경호원의 증언까지 존재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없는 순간에도 경비는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경호원들까지 외부와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김정은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는지조차 국가기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특각이 존재한다는 것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모든 비밀 별장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974부대 출신 탈북민이 직접 근무했다고 밝힌 장소도 있습니다. 데니스 로드먼처럼 원산에서 김정은과 시간을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반면 지하에 정확히 어떤 시설이 존재하는지, 비밀 탈출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내부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처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를 다룰수록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추가하지 않아도 김정은의 특각과 경호체계는 충분히 비밀스럽습니다. 전국 곳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최고 지도자 전용 시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철저한 통제구역, 수천 명이 경비했다는 전직 경호원의 증언, 바닥까지 이어지는 경계망,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없는 순간에도 계속되는 수문의 시간 경비. 이 모든 시스템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결국 단 한 사람입니다.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북한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경호 체계를 살펴보면 북한 권력 구조의 특징도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안전이 곧 체제의 안전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김정은 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권력 승계와 군 지휘 체계, 핵무기 통제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도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엄청난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특각은 단순한 호화별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고, 외부의 공격이나 침투로부터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요새의 성격까지 가진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철조망 안에서 정확히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북한 최고 권력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위성사진과 탈북 경호원의 증언을 하나씩 맞춰보면 그 철조망 너머의 거대한 시설과 경호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서 가장 은밀한 것은 별장 내부에 있는 호화시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단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규모 자체일지도 모릅니다.